생명의 모태이자 무한 자원의 보고. 지금 우리 바다가 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푸른 해조류가 무성하게 자라고 물고기들이 다시 찾아와 알을 낳고 새끼를 기릅니다. 해조류에서 추출하는 바이오 에너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일구는 녹색 미래. 인류 전체의 녹색 꿈을 키웁니다. 해저숲이 무성해야 할 바다에 흰색으로 변한 바위만이 가득해 마치 사막처럼 보입니다. 바로 갯녹음 현상 때문입니다. 갯녹음이란 안반에 서식하는 해조류가 사라지고 탄산칼슘 성분의 무절 산호조류가 덮이는 현상으로 이를 백화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해조류의 감소는 이를 먹이로 하는 바다생물과 어류 자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어류의 번식과 성장을 위한 보육 공간과 해조류에 서식하는 미세동물 감소를 초래하여 바다에서의 기초먹이 사슬마저 파괴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이용자와 광합성에 의해 발생되는 산소 공급마저 감소돼 생태계 전체 균형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갯녹음 바다의 해양 환경 특성과 해류 변동, 자원 변동, 양식 전공 등 다양한 전공자들과 융합 복합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질긴 생명력으로 해조류가 사라진 바다에 새로운 포식자로 등장한 성게. 일정 면적 내의 성게 밀도와 생태 특성 연구를 통해 갯녹음 바다에서 해적 동물과 바다숲과의 상관관계를 밝혀가고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의 어미 역할을 하는 대형 갈조류, 다년생 해조류를 이용해 바다숲을 조성함으로써 파괴된 자연 생태계를 자연순환 구조로 복원해가고 있습니다. 육지의 산과는 달리 바다는 묘목만 심는다고 숲이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2년 갯녹음으로 사막화돼가던 바다에 처음 조성한 바다숲. 이후 지속적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감태숲은 벌써 7년째 서식하며 많은 씨앗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산된 감태는 다시 어미 역할을 함으로써 몇 대가 함께 사는 감태숲을 자연스럽게 조성하게 되고 다른 해조류들까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바다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조성된 바다숲은 자연 확산되지만 지속적 관리가 미흡한 곳에서는 바다숲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해조류를 먹는 성게, 군소 등이 과밀하게 모여든 지역은 애써 가꾼 바다숲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해적동물은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만 바다숲이 번창하고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숲 조성은 지속적 관리와 충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업인과 국가가 앞장서고 전 국민이 함께하는 바다숲 관리야말로 바다숲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막화되어가던 바다에 첫 씨앗을 뿌린 지 7년. 그동안 어린 감태는 어미로 성장해 바다숲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고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며 그렇게 생명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조성된 바다숲은 바이오 에너지 생산의 시발점으로 연구 기반 확대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끝없는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으로 일구어낸 값진 결실. 산과 들만 푸르게 가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드넓은 바닷속에서 녹색 성장의 진정한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고물단지. 고물단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물창고를 마치고 이게 요술 방망이입니다. 근데 그 요술 방망이를 잘 써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자루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가
우리 지구에서 보면 약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외에 육지가 어떻게 보면 29% 정도 넓게 잡아가지고 때도 29%. 근데 그 중에서도 쓸 수 있는 거, 못 쓰는 거 다 따지고 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는 거는 10%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보면 우리가 71%이 바다를 아직까지 개척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50대 그 큰 도시가 거의 3분의 2가 연안에 있습니다. 식량자원에서 약 1억 5천만 톤을 우리 지금 바다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물창고고 요술 방망인데 우리가 못 쓰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바다죠 이게. 그러니까 사전말로 보면 바다가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모식거든요. 우리나라 바다가 전 세계에서 보면 바다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200캐리 수역에서도 보면 육지 면적의 4.5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 면적의 3.5배의 대륙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붕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 자원 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갯벌 아시죠? 국토 면적의 24%가 갯벌입니다. 갯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 생명의 바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갯벌에서 생명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경제수역에서 보면 단위 면적당 32종으로 해가지고 생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제주까지 생각했을 때는 동해, 서해, 남해, 제주까지 해가지고 특성이 다 틀립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차갑죠. 그리고 물이 차가우면서도 깊고, 그리고 서해 같은 경우는 얕으면서도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남해는 그 중간 수역입니다. 제주는 완전히 열대 바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어장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장이라고 하는 게 총 지금 예전에 한 10년 전 기준인데 우리나라 어장이라고 해가지고 좀 유명한 데가 32개가 있습니다. 18개가 남해 한쪽에 다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서해 하나고 동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동해안에 어장이 몇 개 있습니까? 아니 한 번도 못 봤는데? 예? 동해 어제 못 봤는데? 두 개는 TV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화태 어장 같은 거. 대화태 어장 아시죠?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 고성 쪽에 보면 있는 거. 그 대화태 어장이 있고 왕도초도 그게 어장입니다. 동해안 쪽에 3개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남해안 쪽에 18개 있고 그 나머지는 서해안 쪽에 있습니다. 요즘 도시어부들 한 번씩 보시죠. 거기 보시면 고창 쪽이라든지 고창 쪽에 가보면 조기 많이 잡힌다고 하셨습니까? 거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근데 거기도 어장이 있습니다. 벌교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또 갯벌이고. 그 정도로 이 남해안 지역이 생산의 바다입니다. 제주 바다는 뭐냐면 제주에서 어획량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이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암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볼거리가 많은 바다입니다. 제주 바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획을 해가지고 뭘 잡아낸다 이런 바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색을 보면 이게 제주 바다 관광의 바다입니다. 뭘 잡아내고 그 대신 아열대성 있지 않습니까? 손뱅이라든지 좀 우리 육지에서 봤을 때는 좀 귀한 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베트남 가면 흔한 고기들, 다금바리. 예, 다금바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 바다는 볼거리 위주의 바다. 그리고 서해 같은 경우는 갯벌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조개류라든지 새우, 그다음에 각각류, 그러니까 개류가 많이 잡히는 데가 여기 서해 바다입니다. 이 지구에서 5대 갯벌이 있습니다. 그 갯벌 중에 세 번째 되는 갯벌인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엊그저께 봤던가 저번주에 봤던 거 아닌데 5대 갯벌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천수만 있죠. 새만금 있죠. 그 땅 넓히려고 그걸 막아놨거든요. 근데 그 쓰지도 않잖아요 지금. 갯벌만 조진 거죠 진짜. 갯벌이라는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다의 밭? 맞죠?
근데 갯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고기들이라든지 그 각각류 해류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문제입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는 그 나와가지고 땅을 넓히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했다. 근데 천수방 같은 경우는 그 서산 AB 방류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안희정 지사가 제가 서에 있었거든요. 안희정 지사 그때 이야기가 이걸 트면 그 지금 여기 막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텄을 때 그 비용이 얼마 드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지을 때 3천억 들었거든요. 3천억 들었는데 이거 텄을 때 그 비용이 얼마 좀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배. 예? 배. 2천억. 2천억. 세배. 예, 300m. 쌓을 때는 그냥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댐 막아가지고 댐 형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딱 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길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도 옆에 보면 또 피해 보상 다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그때는 땅만 무조건 넓히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갯벌을 또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자.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트는 게 맞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만 충분하다면 트는 게 맞다고 저는 있습니다. 갯벌이 자체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그게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생태계가 없어진 거고 그리고 갯벌이 뭐냐면 완충작용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것도 20년 됐거든요. 계속 치니까 이게 바닥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좀 있으면 뭐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안희정 주지사가 이거 트자, 트는 비용을 계산해보자 해보니까 9천억이 나옵니다. 독도새우 아시죠? 네. 독도새우가 왜 유명해진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트러플 때문에 유명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람들이 못 보니까 독도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요 앞에서 잡힌다 그러면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다 이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관광의 바다를 만들자는 거죠. 근데 동서남의 제주 다 따지면 동해가 제일 시야가 잘 나옵니다. 물이 깨끗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해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갯녹음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다 사막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아시는 거 좀 이야기 좀 해보시죠. 수온 변화, 환경오염. 지금 말씀하시는 수온 변화, 그다음에 뭐 저기 온난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성게들이 진짜 많죠. 성게들이 많은데 왜 성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온도 변화도 있고 온도 변화는 그렇게 크게는 그러니까 원인 중에 한 개는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는 안 됩니다. 천적이 없어요. 바다 사막화가 너무 빠르거든요. 지금 너무 빠른데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모산 지역에서도 보면 요 지역은 분명히 해조류가 잘 자라고 그 바로 옆에 가면 완전 바다 사막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원인 이게 확실하게 무슨 원인이다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식해동물이 많다. 그리고 천적이 없어졌다. 그리고 환경오염, 수온변화 이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포항 같은 경우가 70%가 바다 사막화예요. 근데 바다 사막화가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고기 네? 고기가 고기가 없어지죠. 왜? 그렇죠. 그 산소가 없어지죠? 산소도 없어지죠. 이산화 탄소를 정화를 못 시키니까. 근데 그거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제가 공부했던 건 뭐냐면 수산자원 증식이거든요. 증식 쪽인데 요게 없으면 해조류 자체가 없으면
알날 공간이 없어져요. 얘들이 알날 공간 자체가 없어져요. 이런 데다가 알나봤자 이 성게들이라든지 불가사리들한테 다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해조류가 있으면 그 사이사이 끼워가지고 알 넣고 얘들이 숨겨놓고 이제 부화되기만 산란되기까지 부화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산소 수계가 만들어집니다. 저희 공단에서 하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공단 진짜 간단합니다. 바다에다가 고기를 많이 생산하게끔 하자. 이거거든요. 진짜 한 줄이에요. 한 줄밖에 없어요. 바다에 뭐가 있는지, 이게 사이드 스캔 소나를 해가지고 음파를 쏴가지고 바다에 뭐가 있는지, 어떤 저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수온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안반 면적 같은 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조류를 갖다가 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인공호초에다가 해조류를 넣어가지고 심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넣어주는 것도 있고, 인공호초 만드는데 한 개 뭐 400~500만 원씩, 그리고 갖다 집어넣는데 뭐 200~300만 원씩, 한 개가 뭐 1000만 원씩도 하는 것도 있고, 뭐 1억씩 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90년도에는 성게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일본에 수출하기. 수출해가지고 이게 돈이 되니까 잡아가지고 그 저기 문담이라고 해가지고 그 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일본에 가면 저기 덮밥에 보면 저기 성게알 비빔밥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출길이 딱 막혔거든요. 그때부터 성게가 기하급 수적으로 확 늘어났어요. 그리고 바다 식목일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바다 식목일이 육상에도 4월 5일인가 해가지고 그 식목일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해가지고 바다 식목일을 만들었거든요. 바다에다가 해조류를 심자는 거예요. 하도 없어지니까. 뭐 지금은 저기 육상에서 보면 산에 저기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나무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공단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그 10분의 1만이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개념으로 바다 식목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5월 10일 날 해가지고 바다 식목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기 계속 행사를 하고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공단 소개인데 어떻게 보면 소개고 우리 저 공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바다 연달아 해조류 뭐 심어요? 해조류요? 네, 뭐 미역, 다시마 이런 거 심어요? 미역도 있고 다시마도 있고 감태도 있고 모자마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센터에서 지금 하는 게 동해안에서 아직 그 넘미역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넘미역을 저기 넘미역이라고 해가지고 긴 미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미역이 있습니다. 큰 다시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마이지. 그 토종 다시마가 있거든요. 근데 토종 다시마 그걸 어디서 구해왔냐면 저기 고성에 저도어장 있잖아요. 저도어장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마태 어장 쪽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왜 거기서 구했냐면 군사지역이라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구하러 갈 때 국방부 가가지고 허가 받고 뭐 하고 한 20일 기다렸다가 허가 받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넘미역이라 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조건 다 떼와가지고 지금 전부 다 솔직히 그게 넘미역 그 토종 다시마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키워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에 토종 다시마가 클 때는 크면 한 1m 20까지 큰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마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다시마라든지 여기 연안에 있는 다시마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전부 다 남해안산입니다. 그리고 전복이 있죠. 전복도 약 그 완도산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전복이 좋다 해가지고 전복 갖다 뿌렸는데 전부 다 완도 있지 않습니까? 완도에서 사가지고 갖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막 섞여가지고 이게 어떤 종인지 둥근 전복인지 참전복인지 말전복인지 아무것도 지금 몰라요. 다 섞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유종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미역 같은 뭐 저기 해조류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 있습니다. 감태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종류 정도 있습니다.
그 작년 6월달에 명태가 살아있는 명태가 잡혔잖아요. 예. 그 해양수산부에서 50만 원 그 포상금 걸어놨다가 한 몇 년 만에 잡았잖아요. 그건 걔는 요즘 어떻게 됐어요? 명태에다가 현상금 거는 게 예. 1910년도부터 걸었습니다. 30만 원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아니 10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에 100만 원인가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100만 원인가 줬고 작년에 3마리가 저기 잡혔어요, 삼척에서. 근데 그 또 잡으신 분이 기증을 했습니다. 3마리를. 근데 유전자 검사하니까 우리가 방류한 거 저울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놀았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 뒤에 저기 둘째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방류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큰 거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 큰 거,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어민분들이 야 가보면 큰 거 갖고 와, 큰 거, 무조건 큰 거, 뭐 전복도 큰 거, 고기도 큰 거 갖다가 방류해. 근데 진짜 큰 것만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게. 얘들이 다 밥 먹는데, 그러니까 양식장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밥 주죠. 물 빼주죠. 지 영양제 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길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갖다 방류를 하고 얘들이 사람만 보면 그냥 입 벌리고 있어요. 고기가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뜯어갖고 떠버려요. 그 방류 효과가 없는 거죠. 얘들이 바다로 나와가지고 새끼 놓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방류라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90년대, 80년대는 갖다가 바다에다 갖다 뿌렸지 않습니까? 그 양보다 잡아내는 양이 5배나 더 많습니다. 그 당시보다. 예. 환경오염으로 해가지고는 다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환경오염이 없으면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잡아내는 거는 그 자리에서 다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5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다라는 게 환경오염이라는 게 우리가 환경오염을 안 시킨다 해가지고 바다가 환경오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어져 있잖아요. 바다가. 뭐 5대양 유지라고 하는데 5대양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뭐 어떤 데는 저기 대서양도 태평양하고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나눠놓은 거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해가지고는 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울라라는 거가 우리나라 딱 보면 70년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환경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고기들이 잡혀요. 고기들이 많이 잡혀요. 왜 많이 잡히냐면 잡아내는 기술이 없거든요. 잡아내는 기술이 없고, 그러니까 그물 한 개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는 콧구물. 그 그물 한 개로 돼 있는 거. 그 그물만 가지고 넓게 쳐가지고 잡아요. 그러니까 나갈 놈들 나가고 큰 것들만 잡는 거. 근데 환경오염이 그렇게 심해도 살아요. 수산자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다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다 하시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걸 그냥 한 개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산자원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하는 방법하고 지금까지 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산자원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지 않습니까? 미래 자원. 그러면 불가사리가 뭐 자원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니겠습니까? 자원이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걸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불가사리에 칼슘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분 계시는데 여자분들 계시는데 화장품에 그 칼슘이라든지 이런 성분 있잖아요. 그걸 대체를 하는 게 불가사리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구 중인데 지금 기술로는 가성비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걸 사가지고 이걸 또 추출해가 뽑아내는데 100원이 든다. 근데 파는데 15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는 불가사리 가지고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자원이라는 게 그 앞에도 약간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은 자유갱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고 새끼를 놓고
계속 이게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산을 해가지고 지가 죽으려고 할 때 죽기 전에 또 생산을 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서 그러니까 이게 체지가 된다는 거죠. 계속 이게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고, 쳇바퀴 돌듯이 하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좀 안 좋다, 아니면 뭐 저기 천적이 많아졌다, 없어졌다. 거기 따라 가지고 양적 변동성이 좀 강합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건 주인이 없어요, 얘들한테. 그러니까 낚시 아무데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데나 가서 낚시해도 뭐 법에 걸리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 주인이 없고, 동해 가서 낚시를 하든지 남해 가서 낚시를 하든지 서해 가서 낚시를 하든지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특징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크게 개체라는 게 사람으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뭐냐면 식구라고 생각해. 식구 중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개체군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식구예요. 그러니까 개체라는 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체인데 전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개체가 되는 거고, 그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이게 개체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체를 가지고 우리 수산자원에서 수산자원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개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개체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자체가 우리 사람 같은 경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 뭐 여섯 사람 이렇게 치고 나가잖아. 얘들은 한번 알을 놓으면 뭐 몇만 개씩 나요. 저거리 보시면 막 모여다니는 다큐 같은 데 보면 덩어리가 막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한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개체가 한 개가 됐다, 아니면 개체가 뭐 이때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개체가 됐다, 그걸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수산자원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개체군입니다. 수산자원의 변동과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산자원은 연구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군은 뭐냐면, 여기서도 보시면 나이대로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일 10살이다. 그리고 10살들끼리 또 모이지 않습니까? 20살이다 그러면 20살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된 거를 그 단위 자체를 연구군이라고 하고요. 이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던 애들, 이 연구군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군이라고 했는데 개체군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10대, 30대, 40대, 50대 이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식구가 되잖아요. 지금 사람으로 치면 그게 얘들한테는 개체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군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체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분이 들어가면, 세세하게 들어가면 하나의 연구군 몇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체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체군이 되려고 하면 출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야지 얘들이 뭐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연구군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출생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수산생물은 알에서 부화되어가지고 새끼를 낳는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기 우럭 있지 않습니까? 우럭은 새끼를 낳아요. 알을 놓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의 개체군을 형성해요. 역군을 형성하고 이게 모여가지고 개체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그 새끼 많은 것들 나와가지고 이거 먹을 게 되겠습니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한입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생했을 때는 이게 수산자원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이거는 지가 태어났으면 언니가 죽겠죠. 죽는데 얘들은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안 좋다든지, 갑자기 근데 환경이 안 좋으면 고기 같은 경우는 도망가요. 다른 데로.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급성 있잖아요. 갑자기 폐수가 입에 팍 들어왔다. 그럼 죽어요. 걔들. 여기 지금 출생하고 사망하고 이출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전부 다 수산자원을 형성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미숙한 개체 있지 않습니까? 미숙한 개체들이 많고 성숙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이 된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증식하는 개체군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미숙한 것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왔고 노숙한 것들이 없다. 별로 없다. 그럼 이거는 안정된 개체군이에요. 감소하는 개체군.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사정하고 똑같은 게 밑에 애들이 없잖아요. 지금 중간만 있고 근데 요 위에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 보면 요렇게 더 많죠 지금. 더 많은 이게 감소하는 개체군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바다를 생각해. 우리나라 바다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왼쪽면? 아니지. 이거는? 감소. 이거는? 세 번째? 첫 번째. 이거는? 증대하는 개체군요?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마지막 거.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그냥 일자예요 지금. 일자. 새끼도 없고 새끼도 없어요 지금. 새끼도 없고 성숙한 것도 없고 노숙한 것도 없어요. 일자예요 일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작은 것들이나 큰 것들이 다 잡아들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작든지 크든지 무조건 없이 그냥 다 잡았잖아요. 그 새끼들 잡으면 자료에서 보내가지고 어분 만들고 또 성숙한 거 있으면 백갑으로 가고 그리고 노숙한 것들은 구워가 먹고 식문화는 진짜 발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아니고 일자가 되고 있어요. 요런 일자가 아니라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자가 아니라 얇은 일자. 얇은 일자. 그냥 저기 연필 한 자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상황이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어획량이 2015년도에는 그래도 100만 톤 넘었어요. 근데 2017년부터 해가지고 100만 톤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100만 톤 자체가. 어획량 자체가. 잡아들인 양 자체가. 이게 지금 초유의 사태거든요,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가 바다가 아무리 깨끗해지고 위에다가 종말 천장 만들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도 안 된다는 게 저는 제가 환경보다는 어획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이유입니다. 얘들을 어떻게든지 좀 증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증대를 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얘들이 나이를 얼마큼 먹었냐는 거죠. 여기도 보면 미숙한 거하고 성숙한 거, 노쇠한 거하고 이렇게 세 개를 나누지 않습니까? 얘들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나이를 먹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거, 미성숙한 거, 노쇠한 거는 지금 좀 있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보고 이제 어획량을 이제 산정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장이 어떻게 되냐, 얼마큼 빨리 크냐 이걸 보고 어획량을 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수사생물을 보면 처음엔 빨리 커요. 그러니까 한 2세까지는 2년 정도면 다 커요. 그러니까 빠른 것들은 1년만 되면 새끼 놓을 것도 놓고 그다음에 저격도 뿌리고 하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2년 정도 되면 얘들이 알을 놓을 수 있고 그 정도로 이게 상당히 빨라요. 대신 3년에서 4년 좀 늦은 건 5년 되잖아요. 그럼 5년 되면 성장이 멈춰요. 저번에 그때 저희들 센터 오셨을 때 접는 거 그거 보셨어요? 큰 거. 안 보셨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10년 됐거든요. 10년 됐는데도 그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사람으로 치면 10년 됐으면 더 커야 되거든요. 오랜만에 커야 되는데 얘들이 딱 그 상태에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보면 짠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종자 때문에 얘들이 특성 때문에 같은 특성이라도 같은 전동어라고 하더라도 특성 때문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수산자원 자체가 이렇게 성장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새끼 그다음에 성어 그다음에 노새까지 가요. 근데 이 중간에 재생산을 해가지고 다시 새끼를 만들어가지고 요 안에 또 가입을 해요. 여기서 또 하나가 그 자연적인 거에서는 보면 저들끼리 또 잡아먹는 것도 있고 큰 고기들한테 잡아먹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자연적인 상황이거든요. 생태계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획 사망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어획 사망 자체가 이제 너무 큰 비중이 되버린 거죠. 지금 어획이라는 자체가. 말씀을 여기 보시면 자원량 증가 원인이 보면 가입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새끼가 돼가지고 가입하는 거, 그리고 가입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새끼를 놓는 거, 그게 증가하는 원인이고, 감소하는 원인은 뭐냐면 자연 사망,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어획 사망으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고기가 말고 뭐 때문에 말할까요? 그곳에 해주가 안정적이 뭘 그 말이죠? 그렇죠. 얘들한테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어장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해가지고 그 어장, 뭐 대화태 어장이 있고, 그다음에 음포 어장이 있고, 저기 남해 저기 고창 쪽에 가면 그 어장이 있고, 남해라는 뭐 어장이 몇 개 있는데, 그 어장이라는 게 여기 포항에서 그 새끼가 나와가지고 조금 컸지 않습니까? 그럼 어장을 찾아가요, 얘들이. 좋은 공간을 찾아가요. 좋은 공간을 찾아가는데 어장에 가입을 해야 돼요, 얘들이. 그냥 우리 이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어장을 가입한다는 게 뭐냐면 그 어장에 한 식구가 된다는 거죠. 그 개체군들이 다 모여가지고. 근데 여기까지는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구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어구가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사이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처음에 그 그래프 상으로는 이렇게 예쁜 그래프가 나오는데 어구가입이 딱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게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만 보실 때는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점선 있죠? 점선은 불확실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50%라고 말씀드렸는데 50%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 손에 따라가지고 갑자기 배가 10척이 나갈 때도 있고 한 척이 나갈 때도 있고 100척이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요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표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먹이 부족을 해가 10% 죽었다. 그 다음에 다른 놈들한테 잡아먹힌 게 10% 죽었다. 그 다음에 뭐 사망하는 놈들이 10% 죽었다. 그래가지고 총 뭐 이렇게 해가지고 50%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50%가 살아가지고 또 재생산을 해가지고 50마리가 100마리가 있었는데 50마리 죽고 50마리가 또 재생산해가지고 그럼 얘들이 또 100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이게 스프레시 돼가는데 어획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20마리만 잡아내면 돼요. 그럼 30마리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같이 뭐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유지가 돼요. 근데 그 예전보다는 자원량은 조금 그러니까 그 수요만큼 자원량은 떨어지겠죠. 계속 유지는 되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경물생심이라는 게 보이면 무조건 잡아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50마리 있으면 50마리 다 잡으려고요. 이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얼만큼 크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아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개체구를 만들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 하시는 방법이 다 하시는 거예요. 수산자원을, 그리고 요런 수산자원이 있는데 요거를 관리를 해야지 우리도 쓰고 이 친구도 쓰고 또 이 친구 아들도 쓰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 자체를 관리를 하는데 무슨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건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이거 보시면 가입 있고 성장 있고 자연사망 있고 어익 자망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그대로 따라가자는 거예요. 가입 관리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류. 초기 사망이, 수산생물은 초기 사망이 많다고, 전기 사망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키운 고기를 갖다 집어넣자는 거죠. 그러면 10만 마리 알을 낳아가지고 걔들이 새끼가 되는 게 10,000마리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10만 마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10만 마리에서 한 6만 마리 만들었다. 6만 마리면 더 넣자는 거죠. 그 방법이 가입관리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근데
아쉽게도 이 방법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여기 맞다 막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래도 방류에 대해서 방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방류 사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방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예전에 동해 바다에 우럭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우럭이 뭐냐면 서해안고기예요. 방류하다 보니까 지금 요쪽이 생긴 거예요. 네? 적응을 한 거예요. 이게 우럭 같은 경우는 이게 얘들이 새끼를 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을 놓는 게 아니고 새끼를 낳아요. 지 몸속에서 새끼를 만들어가지고 새끼를 키워가지고 바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적응력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서해안에 있는 저기 뭐예요? 서해안에 있는 거 저기 배도라치나 뭐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죽어요. 알 상태를 알을 못 놓으니까요. 알을 막 놓더라도 그 알 자체가 녹아 없어져요. 그러니까 방류 사업이라는 게 뭐가 문제점이냐면 이게 지역이 이제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일 감성돔이 좋다. 돈 된다. 그래가지고 감성돔 갖다 뿌리지 않습니까? 그 앞바다는 감성돔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들이 다른 것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가 자체가 깨진다는 거죠. 그 깨지면 감성돔도 좀 있으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방류 사업의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안에 서해안은 이렇게 동해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막 네. 지금 사가지고 저기 서해안에 해삼 사가지고 동해안에 또 뿌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근데 동해안 고기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가는 일은 없습니다. 양이 없어서. 동해안에는 또 양식장도 없어가지고 양도 없고 그리고 서해안에 가는 길, 남해안에 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포용해주는 바다. 그리고 예전에 1990년도에 보면 대구 아시죠? 대구 한 마리 그때 당시 돈으로 하면 제 생각에 그때 한 마리에 15만 원씩 했거든요. 10만 원씩 15만 원씩 하면 그만큼 자원이 팍 줄었어요. 그걸 타개하자라고 해가지고 또 이걸 또 부화시켜가지고 새끼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돈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짜가지고 그러니까 배 째가지고 알 만들어가지고 수정시켜가지고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갖다 뿌려요. 그런데 지금 제가 2017년도 작년에 2월달에 저기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거제거든요. 대구 거제 저기 안머라는 데가 있어요. 외포항 거기 가니까 대구 2만원 거 3만원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계속 그냥 알만 갖다 뿌렸어요. 알만 갖다 뿌렸는데도 그게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이제 자원이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동해안 대구는 비싸요 지금 보니까. 그거 동해안 대구 아니에요? 의외에서 그 동해안은 대구가 살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아니, 동해안 바다는 동태가 살고 명태가 사는 거고 대구는 저기 남태평양 쪽에 좀 따뜻한 물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물길 따라 아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 여담이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구는 남해안 쪽에 있었어요. 처음에 남해안 쪽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놈들이 저기 서해안까지 올라간 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해안에 올라갔는데 올라오니까 이제 내려가는 길을 몰라요. 모르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새끼 놓고 사는 거예요. 적응해가지고. 그래서 외대구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외대구군이라는 게. 그게 서해안 대구가 있어요. 그리고 동해안 대구는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서 보니까 대구가 작아요, 여기는. 근데 수심이 70m, 80m에 있어요. 대구들이 있어요. 근데 동해안 대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마리당 7만 원이에요. 맛이 좋습니다. 별로 맛도 없어요. 근데 얘들이
그 조사한다고 배를 다 잘랐지 않습니까? 배를 그 안에 뭐 먹는지 뭐 이런 이제 장길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다 하거든요. 전부 다 위안에 보니까 오징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얘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 오징어를 다 먹을 정도면 대구값이 싸져야 돼요. 많아가지고 싸져야 돼요. 많지도 않은데. 많지도 않는데 오징어 먹는 거예요. 그 비싼 거 같은 거 먹는 거예요. 아 근데 앞에 박사님 말씀하신 게 남해 안에 대구 적수는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가 내수산을 좀 네. 북태평양에 많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들이 산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내려와요. 근데 거기 남해 안에 무슨 내수가 있을 냉수대는 형성 안 돼요. 때는 근데 적수는 근데 거기가 저녁이란다. 겨울 때 예. 지금 1월달에서 3월달 그때는 대구들이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기 난을 방류를 한다고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난을 방류를 하면 얘들이 그 새끼가 되는 게 15일에서 20일이면 난이 그 새끼가 만들어져요. 그 새끼가 만들어지면 지 엄마 따라가지고 저 교육을 해가지고 저를 다른 데로 가는데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동해안 쪽으로 안 가요. 일본 저쪽으로 가요. 저 알라스카 쪽에 그 대구가 많이 잡히거든요. 예, 그죠. 근데 그게 내수성은 좀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남해 안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내려와요 얘들이. 많이 잡히는 건 거기서 주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새끼 놀라 그러면 내려와요. 얘들도 어떻게 보면 근데 연어가 뭐 천행이 뭐 냄새 맡고 올라온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아닌데 모천행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대부분 지가 산란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찾는데 그 장소가 우리나라의 지금 거제 쪽이에요. 왼포 그쪽이 그 뭐고 적수원이라는 자체가 대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게 이건 제 생각인데 복잡해요 거기가. 배를 가지고 갔는데도 복잡해요. 그 지역에다가 딱 그 앞뒤로 딱 그 그물 쳐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엄청 많이 잡힌대요. 근데 그 길을 그물 못 치는 자기들끼리 수협에서 그물 못 치는 지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다가 알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기 개체수가 저 알라스카 쪽에 하고 우리 동해안에서 하고 남해안에서 다 틀리니까 그런 거예요. 맞춰있죠. 그러니까 왜 대구라는 게 뭐냐 왜라는 게 뭐냐면 바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원래 대구가 아니고 대구군이 개체군이 아니고 이건 다른 개체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체군이 얘들하고 틀려. 나는 유전자로 한번 다 똑같은데 다 그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틀려져 버렸어요. 이게 그에 적응을 한 거죠. 서해에 적응을 한 거고 동해에 적응을 했는데 동해 특성은 뭐냐면 원래 대구가 배가 커야 되잖아요. 이렇게 배가 큰데 여기는 날씬해요. 위가 또 발달돼 있어요. 만져보니까 완전히 뭐 사람 위보다 더 단단해요. 이게. 오징어도 뭐 그렇게 바로 소화시킬 정도.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가진 게 굉장히 적응한 거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래스카나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양은 그만큼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양은. 우리 저 옛날에 커트량 받을 때 보면 예. 명태하고 대구하고 그 은대구하고 전부 다저 일본 캄차카하고 알래스카에서 커트량 받아가 예. 우리 우리나라 수입해 왔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적수원이 냉수 때 그게 수온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근데 냉수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식으로 돼야 그게 되고 냉수대는 아니고 냉수대는 우리가 0도씨 이하가 떨어지면 냉수대라고 그러거든요. 배수대는 아니지만 제 그러니까 수온 자체가 나는 아예 한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한류를 타고 왔다 예, 갔다. 한류. 예, 한류를 타고 왔다 갔다. 좀 말을 잡는 한류. 예. 그러니까 한류가 뭐지 우리 크리스천 한류하고 한류하고 합치는 데가 뭐 어디 뭐 진해 쪽이가 그 어디 예. 가는데 그 끝에까지 그게 되고 간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진해하고 거제도까지. 거제도가 그 진해 쪽. 예. 거기서 이게 복잡하니까 얘들이 산란장이 되버렸어요. 거제도가 진하고 이렇게 거제도가 아니고 거제. 예. 거제 외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이 산란장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알을 갖다 뿌려오니까 지금 또 많아진 거죠. 지금 근데 이 방류라는 게 역사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예전부터 진짜 뭐 문헌에는 없지만 이게
정립되기 전에 예전에 조금씩 갖다 뿌렸겠죠. 아니면 뭐 키우다가 뭐 뚝이 터져가지고 뭐 그것도 방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 뭐 삼국시대 때 보면 저기 잘 살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고기 갖다가 뿌리고 고생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류인데 이게 정립이 된 건 뭐냐면 100년 전부터예요. 이게 대량으로 갖다가 뿌리는 거는 100년 전부터 이 역사는 그러니까 기록에 안 남는 역사는 엄청 길지만 기록에 남은 역사는 100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방류 사업 자체가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정립된 게 없어가지고 이게 수산자원에 가지고 새로운 저기 한 분야가 됐어요. 지금 연구 분야가 됐어요. 뱅에돔은 몇 cm 이상이면 놔줘야 몇 cm까지는 잡을 수 있고 몇 cm는 놔줘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 네, 잡으면 담그려야 되는데. 10cm 이상이면 20cm 이하면 놔줍니다. 우리나라 법에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산자원 관리법에 다 있어요. 지금 참돔도 몇 cm 이상이면 이하면 놔줘야 되고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민분들한테 지금 많이 쓰는 건데 그물코 그 자망이 그물코 뭐 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물코 예전에는 산망이라는 거 썼지 않습니까? 그 산망이라는 거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물코가 있는데 거기다가 줄을 한 개 더 해가지고 얘들이 못 빠져나가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치어들까지 다 잡혔어요. 근데 그걸 딱 금지시키고 그물코 제한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짠 것들은 그냥 다 통과하고 큰 것들만 잡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수산자원관리법에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근데 법이란 게 최대한을 잡아놓은 게 아니고 최소한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그 법이거든요. 근데 안 지킨다는 거. 근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그물코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어민분들하고 타협점이 없어요. 지금. 어민분이 그걸 지켜도 다른 방향으로 달라요. 그거는 회유하는 고기들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 정착수는 그러니까 도망가더라도 많이 가더라도 얘들이 아까 말씀드린 10m 이상이면 내가 왜 왔지? 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기들한테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그물코가 작으면 어민분들한테는 돈이 돼요. 우리나라는 작아도 사료에서 팔 수 있고 작아도 횟집에다가 팔 새꼬시라는 거 있잖아요. 새꼬시라고 해가지고 또 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법상으로는 그물코 제한을 놓거든요. 근데 몰래 또 그물코 짠 걸 또 갖다 뿌리시는 분도 있어요. 단속을 하는데 밤에 갖다가 뿌리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경은 6시 이후로는 배를 못 띄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배 그 안전상 문제성이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못 띄우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이 조금 느슨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거는 할 때 지금 뭐 그물코 제한을 다 줬거든요. 이 그물코 제한 줄 때 그냥 야 3cm짜리 써, 4cm짜리 써, 5cm짜리 써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연령이라든지 생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고기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바다는 동해, 서해, 남해, 제주가 있지 않습니까? 다 틀리거든요. 근데 똑같은 법을 가지고 다 쓰라고 하거든요. 예, 그물코라든지 뭐 이런 거 방류라든지 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쓰라고. 그게 문제점이 된다. 그리고 산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어미들 배불러 있는 것들은 잡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알탕이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알탕 좋아하시죠? 예? 그러니까 산란하려고 이제 막 올라가는데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는 거는 저기 몸은 몸대로 팔고 벤 잘라가지고 알대로 끄집어 내가 알탕 만들어가지고 팔고 일석이조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알탕 그게 한 마리가 몇 수십만 마리
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애들이 부화를 한다 그러면 새끼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뭐 1000마리가 될지 10,000마리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어 같은 경우는 11월 10일부터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못 잡게 돼 있어요. 대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구는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2월 10일까지 못 잡게 돼 있어요. 금어기를 딱 설정을 해놨어요. 이게. 그때는 이 고기는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잡아요. 원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 생각에 한번 그러니까 알 싸고 잡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또 알배기 좋아져요. 알배기 좋아지잖아요. 알배기라고 해가지고 또 잡아가지고 하신다. 알배기 때가 제일 맛있습니까? 제가 생물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진짜 제가 이게 연구한 거거든요. 알배기 때 맛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영양분 자체가 전부 알로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배기라는 거 제일 고기가 제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어기 되기 직전, 그 전에. 그러니까 알을 만든다고 지가 몸을 막 비축하잖아요. 그때가 김기가 좋아요. 그리고 호르몬 자체가 또 그쪽으로 많이 이쪽으로 주는 게 사도 똑같잖아요. 임신애가 있으면 잘 먹어야 된다. 태한테 영양분 주기 위해서. 근데 먹으면 그 자기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태아 쪽으로 가요. 거기 또 생물이라는 게 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기 드실 때 뭐 생선이라도 드시면 금어기 전에 한두 달 전에 딱 잡은 거 그것도 있는 거 자연산 말고 약식산 그렇게 해가 드셔도 맛있어요.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는 진짜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어기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365일 금어기입니다. 알배 있는 거나 무조건 그거 잡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원 20만원 말이다. 예? 말이다. 거기는 한 번이 아니고 말이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낚시 있지 않습니까? 낚시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해가지고 15,000원을 줘야지 허가증을 줍니다. 낚싯대 한 개를 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근데 그걸 받으려고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학교 가가지고 교육 받고 가가지고 그 허가증 받아가지고 면허증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기간은 이게 교육 기간은 있겠지만 낚시는 그때밖에 못해요. 한 번밖에 못해요. 국내에서도 그걸 도입한 사람은 많이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낚시 인구고 그리고 예전부터 낚시는 레저다.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레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귀족 스포츠거든요. 근데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때문에 주인이 없다고. 주인 없는 걸 내가 잡는데 누가 말할 거야? 그러면 정부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전부 한번 그런 안을 만들어가면 한번 냈다가 뭐가 문제냐면 낚시꾼들만 문제가 아니라 어업인한테도 문제가 돼버렸어요. 네. 낚시꾼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배 빌려야 되죠. 거기도 또 부식 같은 것도 사야 되죠. 그리고 또 낚시하고 나오시면 또 민박집에서 끓여 먹든지 주무시든지 하시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낚시 하나만 잡는다는 게 아니고 그 생태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 소득, 과외 소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소득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좀 복합적인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365일 아까 산란기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배불러 있는 것들은 잡으면 무조건 벌금. 우리나라는
금어기를 설정해가지고 그때는 잡으면 안 돼. 그랬는데도 잡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장 관리인데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성장 관리라는 게 환경 관리거든요. 얘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갯녹음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갯녹음 없애가지고 바닷속을 만들어주는 좋은 거고, 그리고 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처음에 그 부화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잡아먹는 게 뭐 육식 먹는 게 아니라 그때 식물 먹어요. 식물. 그러니까 식물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가 플랑크톤이거든요. 걔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인공호초 지금 많이 넣는 거 보시죠. 인공호초 TV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인공호초 넣으면 그냥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인공호초가 있으면 물길이 한번 바뀌어요. 이게. 바뀌면서 거기에 플랑크톤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서식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얘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관리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 만들어준다는 거, 그 방법이고, 자연 사망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죽을 놈들인데 왜 관리를 해주냐? 죽기 전에 우리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주면 우리가 잡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환경 관리예요. 어떻게 보면 적조 안 만들어주고, 그리고 식혜동물, 그리고 지하고 경쟁하는 놈들 있잖아요. 만일 조개 같은 경우는 불가사리 잡아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아주는 거죠. 경쟁생물을 없애주는 거죠. 얘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고. 문어, 포항에서는 문어가 어떻게 보면 주산지잖아요. 문어 자체가 많아지면 그 바다는 탁상가요, 솔직히. 문어는 지금 우리나라에 상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상어가 없고 고래가 없는데 대신 최상위 포식자예요, 이게. 예. 고기도 잡아먹고, 얘들이 전복도 먹고, 해삼도 먹고 다 먹어요. 50마리 죽었다. 그럼 나머지 50마리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50마리를 다시 재생산하게 놔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그냥 50마리 다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잉여 생산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1970년대에 나온 이론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 이론을 엎을 만한 이론이 안 나왔어요. 이 이론이 뭐냐면 진짜 간단해요. 이제 죽을 놈들, 이제 한번 산란한 놈들, 거기서 3분의 1만 놔두고 3분의 2는 잡아내자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에서 맹점이 뭐냐면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개체 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연 환경은 이럴 것이다. 오염이 안 되고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바탕을 두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을 깰 수 있는 이론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지금 40-50년 지나도 이 이론이 아직까지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론은 안 나왔는데 뭐가 문제냐, 뭐 어떻게 했냐면 국가끼리 이제 야, 니 이거 잡지 마, 니 이거 잡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네스코라든지 뭐 어떻게 자연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국가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쿼터제도 그 일부분에 포함되는 거예요. 똑같은 또 환경관리예요. 환경관리 뭐 그냥 식혜는 물, 그다음에 여기 그물 바닥에 보면 제일 많은 거 폐타이어, 그물, 그리고 로프. 이게 진짜 심각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냉장고. 냉장고를 왜 갖다 버려요, 이게? 갖다 놔, 요즘은 그냥 갖다 팔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바다 정화 활동 한 번씩 가잖아요. 꼭 보면 냉장고 2대 아니면 3대씩 꼭 올라가요.
그게 다시 씻고 살다. 그거 수가 났을 때 우리 육지에서 막 밀려가 내려간 것들 아닌가 생활 배우는데 생활 속에 선박에서 당연히 했는데. 근데 그 무게.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강진 남해안에 강진 있지 않습니까? 남해 쪽에 강성 있지 않습니까? 강진에서 우리 그 쓰레기 그쪽에 집화장이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그뭐 쓰레기 같은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중국에다 팔아요. 맞아요. 근데 중국을 파는데 그 가다가 얘들이 이제 배가 속도가 안 나잖아요. 버리고 한 스푼. 발로 차요. 그런 것도 있대요. 네. 그리고 거기에 뭐 냉장고도 있고 뭐 다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들도 우리는 분명히 돈 주고 팔았는데 얘들 우리 바다에다 갖다 버린다. 우리 버리려고 그러면 우리도 갖다 버릴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그럼 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의식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를 하고 나면 배설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배설하는 거 다 어디 갈까요? 자연에 예? 자연에 자연이요? 어떻게? 바다로 많이 돼가지고. 예?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못 가는 경우는 좀 많은. 지금 그게 일본하고 우리나라 공동 수역이 있거든요. 거기다 갖다가 다 버려. 일본에서도 갖다 버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을 버려. 그러니까 일본 해역도 아니고 우리나라 해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 해역이에요. 일본보다 많이 빨리 가야 돼. 일본 애들도 갖다 버리고 그 중국에 그 우리나라도 갖다 버려요. 그 해역이 있어요. 근데 그 해역에 고기들이 수두룩뻑뻑해요. 왜 수두룩뻑뻑한 줄 아세요? 영양분 최고죠.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먹어가지고 벌써 전부 다 이게 한 번씩 다 분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기들이 먹기 딱 좋잖아요 지금. 제가 거기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넙죽 이만한 것들을 먹고 있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고기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걔들이 여기까지 안 들어와요. 멀어가지고. 걔들이 자연사 먹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알 수 없어. 알 수도 없겠지만. 자연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돼지고기를 할 때 기생충 때문에 구워가지고 바짝 구워가 먹으려 했는데 기생충이 있는 게 사람 인분이라든지 사람 어떤 걸 주기 때문에 기생충이 생긴 건데 지금은 사료를 주기 때문에 기생충이 없다. 그래서 그냥 소고기 굽듯이 그렇게 먹어도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육회로 드시지 마시고. 그 확실한 건가요?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대충 구워도 돼요. 네, 지금은 돼지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그래 들었는데. 이거는 저기 뭐 서울대학교에서 그 기사로 나왔어요. 그러면 소고기도 뭐 육회는 마음 놓고 먹어도 됩니까? 소고기는 육회로 거의 안 해봤어 맞죠? 아니 그래도 먹는 부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소고기 이것도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소고기 육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부위가 아니에요 그게.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인가 그 부위를 쓴다는데 가장 좋은 부위는 등심하고 안심이잖아요. 그건 너무 비싸가지고 이 육회를 못 쓴대. 육회 등심 안심 먹는 게 아니요 육회는 아니 그거 먹는 이쪽 허벅지살 우둔살 기름기가 없는 고살을 그 육회로. 저는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돼지 등심이나 이런 걸 먹으면 기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걸 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왜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도 들은 이야기, 돼지는 들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TV에서 몇 번 본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환경 관리 인공호초라는 게 환경 관리도 되죠, 먹이 관리도 되죠, 성육장도 만들어주죠, 그리고 산란장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공호초라는 게 예전에는 베타이온을 썼는데 베타이온은 들어가가지고 이게 얘들이 분진이 생기잖아요. 분진이 생기면 얘들 고기들이 먹으면 그대로 안 없어지고 배출도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베타이온을 안 사용해요. 사용하는 게 뭐냐면 콘크리트하고 여기 강제, 철하고 세라믹 이렇게 하는데 세라믹은 바다에 들어가니까 잘 깨져요. 그래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콘크리트하고 강제하고 그러니까 철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형태가 콘크리트 어처는 오히려 바다를 오염시킬, 장기적으로 보면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다 저희들 조사를 해봤거든요. 콘크리트가 처음에 우리가 사람도 들어가면 그 채집에 들어가면 눈 아프죠. 눈 아픈데 바다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3일만 되니까 그게 싹 빠져요. 이게 계속 이 해로 따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라는 자체가 뭐냐면 자정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뭐 없어진다는 어디 가가지고 없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3일 분되니까 그 안에 있는 알칼리성 성분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콘크리트 자체도 그 산소가로 바닷물 pH가 8.2거든요. 거기에 맞춰졌다는 거죠. 콘크리트 제일 적합한 아니 콘크리트가 적합한지 아직까지 그건 몰라요. 근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인공호초가 수명이 30년이거든요. 30년 동안 버틸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강제하고 이게 콘크리트 이쪽이 지금 상황에서는 쓰기가 버틸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형태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육면체도 있고 원통형도 있고 방울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뭐 사대형도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 형태가 너무 많은데 이 형태 이렇게 많은 형태를 왜 만들었냐면 그 해역에 맞게끔 맞는 걸 선택해가지고 안에 넣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금자리는 거 거기서 만약에 우리 사람으로 치면 집이 있잖아요. 집 안에서 자식도 놓을 자식도 키울 수도 있고 자식도 같이 밥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 하나만 인공호초 요런 게 지금 요게 지금 특허가 풀려가지고 이게 특허 전에는 이게 한계가 1억 2천이가 있어요. 이게 강제가 요 호초가 1억 2천인가 있는데 요런 호초가 한계가 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하면 10마리밖에 못 살아요. 예를 들게요. 10마리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런 망망대에 이거 한 개 딱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뭐 별로 효과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장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공호초가 꼭 보금자리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조금 좀 빗나갔는데 북한 애들 중국 애들 못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물 모치. 예, 맞습니다. NLL 쪽에 있지 않습니까? 얘들 중국 애들이 하도 싹쓸이 하니까 우리나라 넘어와가지고 싹쓸이 하니까 그물 못 치게, 그물 치면 찢어지게 걸려가지고 일부러 이만큼씩 높여놨거든요. 그물 딱 하면 근데 중국 애들이 그물에 목숨을 걸어요. 그물 찢어지면 안 와요. 변장어도 그 새끼 넣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죠? 실변장어. 뱀장어는 새끼 놓는 게 아니라 알을 놓습니다. 알을 놓는데 어디서 주로 와 있느냐면 저 필리핀 해구에서 놓거든요. 근데 그게 수심이 1000m예요. 그러면 여기 포항 형산강에 뱀장어도 거기까지 갑니까? 민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민물장어.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와가지고 민물에 살다가 또 내려가거든요. 예, 알로라. 예, 알로로 저 필리핀 해구까지 간다고 돼 있어요. 지금. 실뱀장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실뱀장어는 바다에서 올라와요. 근데 민물에서 내려가면 실뱀장어는 없지 않습니까? 큰 것들만 내려가요. 그 미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뱀장어 잡아서 양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게 그런데 그 양도 지금 하도 줄어가지고 저기 유럽에서 들고 오거든요. 유럽까지. 예, 유럽에서 들고 오는데 그게 이제 너무 비싸다는 거지. 그들은 안 먹습니까? 예? 유럽은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유럽 애들은 안 먹는 게 뭐냐면 배 지금 그래도 지금 좀 먹고 있는데 뱀장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진짜 안 먹습니다. 바다 뱀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 생각인데 우리 황소개구리 예전에 그때 한 몇천 아니 황소개구리가 완전히 퍼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걸 딱 잡은 이유가
방송에서 청소기 물에 응당 성분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일반지가 싹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잖아요. 이제 잡은 것도 있지만 예. 얘네들이 계속 포종을 다 먹어요. 거기서만 모여가 사는데요. 가다 그때 보니까 다 건친이었어. 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연 지금은 예전에 저희 시댁이 가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시끄러워.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조용했어요. 지금은 가면 소리 하나도 안 나요. 가장 문제가 모든 막 예, 남의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것들은 뭐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국민관에서 또 어민들이 이런 거 한다라고 하면 그물포 사이즈만 제대로 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사이즈만 그거만 딱 지키면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민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협점이 지금 없다고. 그런 타협점을 갖다가 누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민분들하고 근데 어민분들 다 올라가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대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수협이잖아요. 수협이고 그 어촌계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수협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수협분들하고 이야기돼가지고 저기 이렇게 하자라고 딱딱딱 하잖아요. 하면 뭐하는 거? 미팅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해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제가 전직 수산진흥과 어업지도선에서 한 40년 근무했습니다. 제가 단속을 하러 직접 다녔어요. 이제 아까 이제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이라고 주로 고기는 거먹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종에 따라 가지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고기 치수에 따라 가지고 요 고기는 요때부터 요때까지 몇 센치 이상 되는 것만 잡아라 하고, 지금 나온 얘기는 고도수산자원보호령에 우리나라 동해 안에서 주로 동해에서 있으니까 그 고기를 잡는 어법이 정치망, 제일 흔한 올해부터 된 정치망은 일정한 구역에다가 그물을 거기다가 연중 봄 가을로는 옮깁니다. 정치해서 놔도 정치망이라 합니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자망도 유자망이 있고, 유자망에 띄워놓은 거, 꽁치 같은 거 잡고 오징어 같은 거 잡고 유자망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흔히들 통틀어서 자망, 산마의 그물은 삼중자망입니다. 그물이 삼중을 냈다는 뜻이고, 혼망이 있고 이망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기 어종에 따라 가지고 삼중자망은 치어에서부터 전복도 걸리고 해삼도 걸려와요. 그거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우리나라 허가를 해주는 것이 두 곳 있어요. 독도근해와 왕도람보건입니다. 이 자망에 대구 있죠. 대구만 잡아라고 쳐놓으면은, 대구는 크니까, 대구는 크기가 25죠. 그런데 큰데 대구를 잡아놓으면은 대구만 잡히는 게 아니고 거기 지난 거기는 다 걸립니다. 거기 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래서 이제 지금 정해놓는 그 코 크기는 통발이나 정치망이나 기선저인망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해유생 어종도 있고 정치성 어종도 있는데, 이 종에 따라가 많기 때문에 그걸 어민들이 너 몇 센치 했으면 좋겠나 이 말도 안 되고, 고기를 멸치는 멸치대로 어종했으면 그건 멸치만 잡아라면 멸치만 걸린 게 아니고 거기에 멸치하고 같이 다니는 학꽁치도 걸려요. 이래서 그걸 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논으로 보면은 고래 잡을 때는 고래 크기만 하면 되고, 명태 잡을 때는 명태 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삼중자망은 정말로 없어져야 됩니다. 삼중자망을 다 금지를 시켰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게 돼 있어요. 2년 사이에 일이 바뀌었어요. 근데 신고하면 그 동네 못 살겠죠. 우리 가까운 동네 보면 팻말이 딱 붙어 있어요. 불법 없는 동네. 그래서 자랑스럽게 팻말을 갖다 붙여, 야 여기 진짜 불법 없는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막을 갖다 딱 알고 보니까 되게 시끄러운 동네. 서로 고발을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발을 갖다 하니까 불법을 갖다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그 동네가 불법 없는 마을이 딱. 우리나라에서는 정이 좀 많아가지고 고발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고발을 했다 그러면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근데
베스하고 블루길하고 뭐 황소개구리 전부 다 외국에서 들고 온 놈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어디서 왔냐면 거의 다 미국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토속고기를 다 잡아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수출을 한 게 있어요. 가물치. 가물치 때문에 미국에 있는 뭐 고기 가물치가 이 세계 역할을 다 해요. 개구리부터 해가지고 다 잡아먹는다. 다 잡아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물치 양식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가물치를 잡아도 징그러워서 그냥 놔주고 안 먹으니까. 버리지도 않아요. 물론 그 늪이나 뻘 같은 데 버리거든요. 얘들 제일 더 좋아하는 거. 그래도 살아가는. 그래가지고 얘들이 뭐 새도 잡아먹고 새도 잡아먹고 새도 잡아먹고 가물치가 비둘기 잡아먹는 거 봤어요. 비둘기는 물안 가잖아. 물가에 가갖고 물 먹다가. 근데 그 왜 자기들이 처음부터 수익을 왜 냈는지 먹어요. 살이 많아가지고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똑같아요 우리하고. 우리하고 얘들이 먹으려고 관상용은 절대 관상용은 아니죠. 근데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팡 터지는 바람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